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박서영입니다. 드디어 BMW의 중형 SUV, 수입자 중형 SUV의 가장 큰 강자입니다. 왕자가 나타났다. BMW X3의 풀체인지 모델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모델일 테니까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새롭게 바뀐 뉴 X3의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X3 얘기할 때 X3 뭐 20i X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뒤에 그 i가 빠집니다. 원래는 그 i라는 게 가솔린 엔진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BMW 라인업 내에서. 그런데 i라는 걸 BMW가 i3 같은 전기차 모델에서부터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고, 이제는 그 i를 완전히 똑 떼어서 보시는 X3는 20X 드라이브, 30X 드라이브, M5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20i, 뭐 30i는 이제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20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그릴이 크다 커. 사이즈가 넓은 키드니 그릴이 좌우로 나와 있고요. 앞쪽에 이 콧잔등 위로 상당히 불뚝 튀어나온 이 맵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육질의 느낌이 드는 좀 다부진 그런 엠블럼을 강조해주는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두터운 크롬 라인 안쪽으로 보면 불빛이 들어옵니다. BMW가 최신 차량들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X3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이한 게, 원래 BMW 그릴은 완전히 세로로 가거나 가로로 가거나 이랬잖아요. 세로와 대각선이 같이 만났다. 처음 보는 형상인 것 같습니다. 미니에 왜 이렇게 램프불을 보면 영국 모양의 국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브리티쉬 감성이랄까? 이 독일 차에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인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정한 느낌이 들어서 신선했는데요. 니은자 모양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간 형태로 나오는데요. 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앞쪽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기 때문에 좀 날렵한 형상을 주고요. 안쪽에 이 화이트와 블랙 색상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대비가 커서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런 헤드램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릴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마치 보이세요? 이 위쪽에 있는 이 썩난 근육 잡힌 요 스타일과 아래쪽이 통일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이 좀 전체적으로 다부지고 맵시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전면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 커다란 콧구멍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거든요? 하도 이제 4시리즈 때 우리가 너무 큰 걸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BMW X3의 새로워진 측면부를 보시면요, 크게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어부를 보셨을 때 안쪽으로 도어 캐치부터 디자인이 좀 다르게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BMW의 특유의 디에로 라인들, 뒤쪽에 호프마이스터 킹크 같은 것들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휠 바깥으로 클레딩이 상당히 날렵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SUV이기 때문에 조금 더 측면부가 오프로더적 느낌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도심 구간에 잘 달리는 세련된 SUV의 인상이 이번 신형 X3에서 더 많이 느껴지네요. 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본 20 모델이어서 그런지 좀 평범합니다. 19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완전히 M 모델로 가시면 막 브레이크 캘리퍼가 막 갑자기 막 빨간색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휠에 따라서도 이 차종의 특성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측면 아래쪽에 그릴부와 마찬가지로 세로선과 격자무늬의 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자인적인 맵시를 살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훨씬 깔끔해졌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i가 사라진 X3 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멀리서 보니까 X320 같지 않아요? X3의 가장 기본 모델이라는 거 표시 드러나 있고요. 보시면 좌우쪽에 헤드램프가 좀 더 날렵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테일게이트가 기존 구형에 대비해서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기존 구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엠블럼도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다면, 이번 X3는 상대
상대적으로 양감을 늘려놨어요. 그리고 판을 조금 더 깔끔하게 깔아놓으면서 뒤에서 봤을 때 좀 더 단정한 느낌을 많이 자아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이런 윙들 보셨을 때 그래도 조금은 각을 드러내면서 기존의 X3가 갖고 있는 다부진 인상은 꽤 이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까지 보시면 하나도 어디 디퓨저도 없고요. 배기구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좀 깔끔한 느낌이 좀 뒤쪽까지 좀 이어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 X3의 실내에도 앉아보겠습니다. 오, 신기하게도 기존의 구형 대비해서는 확실히 굉장히 깔끔해지고 최신화된 느낌의 실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디스플레이죠. 12.3인치와 14.9인치입니다. 그게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보시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살짝 굴곡져서 라운드된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내부의 이런 UX도 다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터치 반응 속도라던가 아이콘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장 최근에 BMW에 들어간 ID9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다는 지점, 요거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요새 BMW 신차에 많이 나오는 이 인터랙션 바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운전자와 내가 상호작용한다 이거죠. 비상등을 딱 누르면은 얘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신호를 알려주는 거. 사실 제가 이거 일전에 뭐 5 시리즈 신형 모델 이런 거 탑승했을 때도 인터랙션 바가 처음 들어가면서 신기했었는데 이게 살짝 밤에 보면 살짝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대시보드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부분이 살짝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가장 위 대시보드에 약간 덮개처럼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번 X3에 앉아서는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는 인터랙션 하는데 아래쪽에 두툼하게 들어간 요 램프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어지럽다. 아래쪽에 보면 꽤 널찍한 수납 공간이 생겼죠. 구형 대비해서 컵홀더 2개 드러나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공간 나오고요. C타입 포트 안쪽에 2개 있습니다. 별도로 뭐 뚜껑 같은 거는 없어요. 덮개가 없다는 거, 그냥 넓게 오픈된 공간인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속기 형태는 이렇게 기어 셀렉터로 아래쪽에 나와 있고 시동 버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볼륨 버튼, 퀵 셀렉터 버튼 같은 것들도 좀 유리 소재로 단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을 여셨을 때 수납 공간,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기 괜찮을 정도로 공간은 그다지 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팔꿈치에 한 3분의 2 정도 드러나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앉았을 때 제일 특이했던 게 도어부 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의 이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X3라고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BMW의 최신차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D컷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운전의 재미를 좀 집중하는 이 자동차 제조사다운 좀 맛있는 스티어링 휠이 드러나 있는 거. 근데 이런 소재감들은 엄청나게 프리미엄하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 차가 20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두툼한 두께감은 진짜 최고. 근데 이 소재감은 약간 쏘쏘하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또 대시보드 쪽이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입체적인 형태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이 사이즈를 조금 더 넓게 보이게 하는 데는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전석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가 다가온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더 공간이 광활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앉았을 때 시트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번에 신형으로 되면서 이 시트가 완전히 좀 새로워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퀼팅 같은 경우도 이 세로선과 대각선 선을 같이 연결시킨 그런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도 되고요. 앉았을 때 적당히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질감도 듭니다. 비건 소재의 가죽, 배간자 소재의 그런 가죽이 쓰였다고는 하는데 완전 천연 가죽의 느낌은 아니지만 얼추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2열 공간을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어우, 아따 춥다. 정말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2열에 탑승을 했을 때 역시 중형 SUV다운 공간성, 레그룸 공간이 일단 꽤 광활하네요.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조정해놨을 때 주먹이 뭐 4개까지 들어가고 시트백을 보면 뒷부분이 상당히
똑똑하게 파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쪽은 됐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입체적으로. 가운데서부터 엄청 들어가. 뒤쪽에 타는 승객의 무릎이 튀어나올 걸 고려해서 만든 인체 공학적인 좀 시트로 보이고요. 이렇게 그물 형태로 포켓까지 드러나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열에 앉았을 때도 실내가 됐다 고급지다 막 이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엔트리급 차량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앉았을 때 공간은 괜찮습니다.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실제로 X3가 기존보다 좀 커졌어요. 전폭도 살짝 커지고 전장도 살짝 길어지고요. 높이는 근데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맵시가 살짝 나는 형태인데 과연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 어떨지 자, 주먹이 2개 하고 반 정도 드러나는 수준이거든요. 뭐 아주 전고가 구형 대비해서 넉넉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헤드룸 공간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인상 깊은 거는 사실 이게 천장 공간이 아니라 이거 지금 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늘로 열었을 때 아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냥 거의 통유리로 완전히 글래스 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와 이거 개방감 장난 아니다. 아웃도어 가는 분들 좀 타깃한 것 같은데요. 약간 차박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열어두면은 너무 좋잖아. 컵홀더 부분 보시면 2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시트 한번 폴딩했을 때 트렁크 공간 어떤지도 볼게요. 오,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좌우쪽도 좀 똑똑하게 파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도 또 별도로 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세차용품 같은 거 실어놓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셨을 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손바닥 한 반, 절반 정도의 높이로 물건 넣을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시트 폴딩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빼시고 이렇게 빼시면 오 공간 굉장히 넓어지죠. 확실히 패밀리카로도 탈 수 있는 좀 실용적인 SUV 군이다 보니까 2열 시트 폴딩했을 때 좀 깔끔하게 공간이 많이 확장되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BMW X3를 이제 한번 주행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이 T맵으로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이렇게 뭐 연결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너무 좋아진 부분 같아요. BMW 맵이라고 나오거든요. 진짜 그냥 순정 내비 같은데 누르면 이렇게 T맵 추천으로 뜹니다. 이걸로 안내를 해서 BMW 드라이빙 센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그 시승차를 타보잖아요, 여러분. BMW 차들은 탈 때 일단 기분이 좀 좋아요. 이게 운전이 재밌을 거라는 기대감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두툼하고 매끈한 이 스티어링 휠 리뷰하면서 사실 소재감이 그다지 고급스러운 것까진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아유 그래 역시 BMW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장난치지 않는다. 두께감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소재감도 막상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막 손에 거슬린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주행 자체에 좀 집중하게 되고 이 운전자를 위해서 세팅된 듯한 전반적인 실내를 느끼면서 주행에 좀 몰입하게 만드는 그 힘이 BMW 차량들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형 모델을 탔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가속을 하고 중속까지 이렇게 넘어설 때의 승차감이 거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형 모델을 타보니까 주행 질감 자체가 구형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드럽고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추운 겨울이잖아요. 막 칼바람이 불고 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 잡소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노면 소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을 딱 닫는 순간 꽤 정숙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 요거 이 히터 소리 말고는 차량 내부로 진입하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정차를 했는데요. 지금도 진짜 이 히팅 시스템 가동된 소리 말고는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BMW의 X3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델이죠. 엄청 고민하시는 모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 하시더라고요. 5 시리즈냐 아니면 실용성 있는 이 SUV에서 X3냐 세단이냐 SUV냐 같은 BMW 그룹 내에서도 약간
약간씩 간섭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5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BMW는 사실은 근본은 세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3 시리즈, 5 시리즈 가장 애정하는 차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SUV를 탈 때는 세단에서 느껴지는 것만큼의 운동성이나 매력도를 동일하게 느끼긴 조금 어렵다고 느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X3를 타보면서는 요 녀석이 얼추 세단의 맛을 자아낸다 라는 생각이 주행을 하면서 계속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차체 디자인, 골격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특히 유의미한 게 루프 라인 쪽에 살짝 더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뭐 GLC나 GV70이나 이렇게 동등선으로 비교해봐도 X3가 제일 이 높이가 높은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면 딱 전형적인 SUV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공기 역학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었죠. 주행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전고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무게중심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세단의 느낌을 얼추 실현시켜주는, 구형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고속에서의 승차감이 연출이 된다는 거, 그게 좀 주행하면서 제가 재밌다, 쫀득하다, 맛있다 라고 느껴지는 지점이거든요. 신형 X3 타보시면 되게 괜찮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BMW 차를 탄다면 살짝은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굽이진 길을 따라서 역시 코너링 성능이 SUV 같지가 않아. 사실 동급으로 중형 SUV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차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기가 진짜 탄탄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세단만큼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달린다. 좀 더 고속 구간으로 접어들어 가볼게요. 완전 고속 상태에서도 차체를 좀 더 탄탄하게 유지시켜 주거든요. 이 노면의 요철 구간들을 상당히 잘 걸러주면서 안정적으로 넘는데요.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 느껴져요. 그래서 BMW 특유의 이 재미가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실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완전히 풀과속으로 진입을 해볼게요. 일단 엔진 사운드가 좀 많이 올라오죠. 완전히 고속 상황까지 좀 뻗었을 때 솔직히 속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바로 붙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속도가 꾸준히 성실하게 올라갑니다. 좋은 거는 여기서 국산 수입차가 저는 조금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탄력 주행의 정도가 훨씬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뭐 한 100 정도로 달렸다고 하죠. 100에서 제가 엑셀에 발을 딱 뗍니다. 그래도 199, 98 이 언저리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끌고 가요. 그럼 운전자가 엑셀 페달을 계속 예민하게 조작하지 않아도 얼추 속도를 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운전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탄력 주행이 잘 되는 차를 타보면 확실히 엔진 기술력이 좋구나 라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 차량은 워낙 또 유명한 ZF의 8단 변속기가 들어간 차량이기도 하고요. 뭐 움직이실 때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걸 느끼기 어려운 지점도 있으실 거고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이 구형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 아마 타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더 느껴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량은 완전히 엔트리급이잖아요. 20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난 출력을 내뿜는 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M50을 타야지.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 제로백으로 볼 때도 7.7초 정도를 기록하는 차량이에요. 시속 0에서부터 100km/h까지 바로 가속을 했을 때 7.7초 만에 100km 이상을 간다는 얘기니까 사실 아주 빠르고 날렵한 그런 스포티한 차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상황 안에서 주행을 하실 때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뭐 요새 진짜 경차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저는 BMW 차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BMW 차는 뭐 전기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이 IC 내연기관 차량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운전 성능 자체가, 그러니까 운동 성능 자체가 다른 제조사와는 좀 차별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코너를 도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속을 확실하게 진입시켜 줄 때도 특유의 BMW의 부드러움 그리고 직진성, 바로 날카롭게 딱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대하신다면 저는 30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냥 올어라운드로 내가 일상에서 편안하게도 탈 거고 가끔 조금 밟는다 라고 하면은 20으로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M50까지 가면 차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가격도 아무래도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지금 제가 탄 이 기본 모델 X20 같은 경우 따로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거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6,890만 원으로 출시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아마 결국은 많은 분들이 GLC, GV70 이런 모델들 사이에서 좀 비교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이 중형 SUV는 역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각 모델들이 갖고 있는 이 소급 포인트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어떤 차가 제일 좋아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의 좀 성격과 취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GV70 같은 경우가 좀 실내 옵션 같은 거 까다롭게 보시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국산차의 뛰어난 옵션 때문에 좀 좋아하실 지점들이 많고요. 어쩔 수 없이 벤츠는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더 야들하달까요? 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느낌이 있어요. 더 편안한 느낌도 있고, 근데 재미는 좀 떨어지고 살짝 지루할 수 있는 거. BMW는 내가 운전하는 거 기본적으로 좀 좋아해? 그러면 재밌게 탈 수 있어. 그냥 어떤 차든, X3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핸들링도 재밌고, 다만 약간 독일인 특유의 조금 고지식한 느낌도 살짝 있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세부적인 옵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시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890만 원이라고 이 차량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막 이렇게 딱 비상등 켜가지고 인터랙션 바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오 이런 거, 야 이런 부분들 고급스러운데 이런 것도 어쨌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실 법하고요. 이런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있죠?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따로 비용 추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옵션들이 좀 기본화가 되어서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승 이제 출시 행사다 보니까 조금 다급하게 차를 타고 좀 차를 보여드렸는데 약간 더 여유로운 호흡으로 이 차량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직접 타보면서 또 보여드리는 추가 시승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지점들을 직접 좀 체크해 가면서 이 차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이 신형 X3에 관해서 궁금해하신 거,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게 들어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차박서영이 여러분의 궁금증 똘똘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서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편하게 저를 구독하셔서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 받아가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